제가 간혹 좀 말을 버벅거리거나 좀 얘기를 하면서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거 유튜브에 미스테리 얘기들 많으니까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준비한 얘기는요. 여러분, 혹시 좀 나 딱 보여드리면 나 이분 어디서 많이 봤어. 그러니까 개인적은 아니지만 정보 뭐 TV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봤어. 막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깜짝아. 깜짝아.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남자 누군지 아시나요? 오늘은 이 옆에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분은요, 일본 철도원에서 일하던 43살의 남자 호소노 마사부미라고 하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에요. 731 부대 아닙니다. 일본인이시고요. 철도원에서 일하시는 이제 호소노 마사부미라는 분이에요. 731 부대 아닙니다. 자, 이분은요, 철도원의 해외 연수생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2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고 그 후에 지인을 만나려고 영국을 들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지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뉴욕을 거쳐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간단하게 러시아에서 2년 유학하고 그 다음에 영국 찍고요. 그 다음 뉴욕 찍고 그 다음에 일본을 가려고 한 사람이에요. 일본을 가려고 이제 했던 거야, 이 남자가. 1912년 4월 일정이 끝나고 돌아가려고요. 이 남자가 어느 한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가 무슨 배일까요? 한 배를 타게 돼요. 이 남자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한 배를 타게 됩니다. 그 배는 옆에 타이타닉 배를 타게 돼요. 이 남자가 타이타닉 배를 타고 나서요, 4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4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4월 14일.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가요, 북대서양을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북대서양 쪽을 항해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을 들이받게 되면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이 배는요, 빙산 충돌이 되고 나서요, 3시간 만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어요. 3시간 만에 이 타이타닉의 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정말 그 안에, 그 배 안의 상황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장난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 총 승객 2200명 중에서요 1500명이 바닷속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500명이 사망을 했어요. 2200명을 태우고 가는 이 거대한 타이타닉호에 15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711명 정도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711명 중에 한 사람이 이 일본인 호소노 마사부미라는 사람이에요.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났던 사고였어요. 역대급 사고였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까지도 이 타이타닉호 침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안타까운 사고지. 당시 일본에서는요, 이 호소노 마사부미, 자기 일본의 자국민인 이 호소노 마사부미가 그 진짜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았다고, 1500명이 사망한 그 사고에서 살아남았다고, 우리 일본인이 살아남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일본인이 살아남았어요! 이러면서 당시에 이 남자가 일본으로 살아서 돌아왔을 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앞에 다 나와가지고 박수 쳐주고요, 행운의 일본인이야, 당신은 행운의 일본인이야, 신이 선택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축하를 해줬다고 해요. 근데요, 또 다른 이 타이타닉호의 생존자,
이제 영국 남자예요. 조금 흐릿한데 또 다른 타이타닉의 생존자였던 로렌스 비슬리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사고 당시에 여자랑 어린이를 먼저 막 구한 다음에 구명보트 빈자리에 올라타가지고 간신히 목숨을 구한 영국 교사예요. 영국 교사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요,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후에 책을 썼어. 자기가 당시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타이타닉호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상세하게 책을 썼고요. 그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근데요, 그 책에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사고 당시의 구명보트는 불과 20척밖에 없었습니다. 구명보트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여자와 어린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살겠다고 사람들을 내몰고 구명보트에 탄 한심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대요. 아까 내가 말한 그대로 되어 있대요. 사고 당시에 구명보트가 20척이 있었고 당연히 구명보트가 부족하다 보니 여자와 어린아이를 먼저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살겠다고 사람들을 막 바닷속으로 내몰고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구명보트에 탄 한심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책에다 썼어. 근데요,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에요, 타이타닉호에 탑승했던 일본인은 단 한 명, 호소노 마사부미밖에 없었어요. 일본인은 호소노 마사부미밖에 없어. 근데 책에 한심한 일본인이 있다라고 써져 있잖아. 그럼 누구야? 호소노 마사부미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당시에 누가 봐도 일본인은 이 남자밖에 없는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살겠다고, 야 나와, 내가 먼저 살아야 돼 하면서 막 바다로 내몰고 내가 살겠다고 나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살아나온 사람이라는 거잖아,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이 공개가 되고 나서요, 이 호소노 마사부미라는 남자가 국제적으로 비겁한 일본인이라고 낙인이 찍히게 돼요. 아, 저 남자는 지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막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 죽이면서 산 남자라고. 저 남자는. 저 비겁한 일본인이라고. 저거 진짜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낙인이 찍힌 거야.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남자가 일본 거리를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삿대질합니다. 저거 진짜 저 나쁜 놈이야. 저거 죽어버려야 돼. 심지어는요, 죽어야 된다고. 너 자살하라고. 너 자결해라. 너 우리 일본에서는 너 그런 비겁한 그런 행위를 인정하지 못해. 야, 너 자살해라. 너 좋은 말 할 때. 살해 위협까지 받아요. 그리고 자기 얼굴이 갈기 찢겨져 있는 사진 같은 게 보내오고요. 자살하라고 협박 편지 받고요. 살해 위협을 받아. 그리고요, 수년간 이 사람이 철도원으로 이렇게 직급이 있었어요. 철도원 팀장이라든지 이런 직급이 있는 남자야. 오랫동안 다녔어, 그 철도원을. 근데 그 철도원에서 그럽니다. 아니, 호소노 마사부미, 너 때문에 우리 회사, 우리 철도의 이미지가 망가졌어. 그래서 당신이 우리 철도 회사에 다닌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철도를 안 이용을 안 해. 당신 때문에. 미안한데 팀장직을 내려가고 일반 사원으로 내려가. 팀장이었는데 일반 사원으로 직급이 낮아집니다. 왜 이렇게 자를 수는 없고, 회사에서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당신 팀장인데 그냥 일반 사원으로 내려가. 이런 식으로 직급이 내려가요. 거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남자는요, 평생 동안 비난과 모욕과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이 남자는 살았습니다. 전 쓰레기 새끼라고 저거 타이타닉호에서 지 살겠다고 다른 사람 죽이고 온 새끼라고 이런 식으로, 야 너 자결해라, 너 자살해라, 평생 동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1939년 69세의 나이로 이분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타이타닉 배도요, 사람은 2,000명이 넘어요. 사람이 2,000명이 넘는데 구명보트를
20개만 만들었어. 솔직히 그것도 왜 그랬냐면 배 디자인이 안 이쁘다고. 당시 이제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구명보트를 맨 처음에 많이 막 만들었대요. 근데 디자인이 안 이쁘네? 구명보트를 옆에 달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야, 구명보트 몇 개 다 빼버려. 5개 정도만 남겨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고가 날지 몰랐겠지. 하지만 모든 사고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몇십 년, 이 호소노 마사부미가 사망을 하고요. 몇십 년이 흐릅니다. 1997년도 때요. 영국의 한 기자가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발표를 해요. 뭐냐면 저는 몰랐거든요. RMS 타이타닉 재단이라고 있어요. RMS 타이타닉 재단.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타이타닉의 침몰의 진실을 밝힌다. 이 타이타닉호 뒤에 뭔가 검은 그림자가 있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타이타닉호 침몰의 진실을 밝히겠다. 사망하신 분들의 유품이라든지 타이타닉 배 자체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예요. RMS 타이타닉 재단. 그러다 보니까요, 이 재단에서요, 당시 타이타닉 탑승자 유품 회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타이타닉에 이제 실제로 이제 탑승하셨던 분들의 유품을 이제 회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호소노 마사부미의 손자가요, 옛날 이 호소노 마사부미가 배에서 직접 자기가 썼던 일기를 발견을 했어. 이 손자가. 이게 당시 일기예요. 호소노 마사부미가 타이타닉에 탑승해 있을 때 자기가 직접 쓴 일기입니다. 그 일기에는요, 이 호소노 마사부미가 타이타닉 사고 당시에 어땠는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직접 쓴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내용인지 뭐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요, 그대로 읽을게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한 부분에 적혀져 있냐면, 승무원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와보니까 배가 침몰 중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거를 각오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구명보트로 뛰어내리는 거를 본 순간에 나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구명보트로 사람이 뛰어드는 거 보고 주위를 막 살핀 거야. 여자나 뭐 다른 사람이 있는지. 근데 주위에 나 이외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나는 본능적으로 구명보트에 뛰어들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사고 당시에 구명보트에 2명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요. 이 남자는 주위에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핀 거야. 이 호소노 마사부미가. 근데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없음을 확인하고 본능적으로 손을 들고 거기 구명보트로 탄 거야. 왜? 아무도 없으니까. 나 살아야겠다 하고 그때서야 본능적으로 구명보트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목숨을 건졌다는 거야. 솔직히 그런데 이게 가짜일 수도 있잖아. 이 일기가 가짜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재단에서요, 당시 살아남은 다른 사람, 다른 생존자들의 당시 다른 증언, 그 증언들과 이 호소노 마사부미 그 일기 안에 있는 타이타닉호 당시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했대요. 이 살아남은 사람이 얘기하는 그 타이타닉호의 당시 상황과 이 호소노 마사부미 일기 속에 있는 당시 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했대. 근데 일치한 거예요. 많은 부분이 정말 타이타닉이 이제 사고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상황들이 실제로 일치한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로렌스 비슬리라는 남자, 이 남자는 그랬잖아. 이 남자도 살아남은 사람인데 이 남자는 책에다가 이렇게 썼잖아요. 비겁하게 살아남은 일본인이 있다고. 비겁한 일본인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막 몰아놓고 지만 살겠다고 한 비겁한 일본인이 있다고. 그렇게 적었잖아. 이 남자도 생존자인데.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당시에 글을 쓴 로렌스 비슬리라는 남자랑요,
호소노 마사부미 이 두 사람은요 서로 다른 구명보트를 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구명보트가 달라 서로. 이 로렌스라는 남자는요 구명보트 13호 구명보트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소노 마사부미는 10호 구명보트를 타고 있었습니다. 즉 이 로렌스 남자는요 당시에 다른 사람을 막 방해해가면서 구명보트에 탄 사람을 일본인으로 착각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책에요 비겁한 일본인이 탔다, 비겁하게 살았다, 이 비겁한 일본인이 같은 보트를 타고 살아남았다라고 적었어요 책에. 근데 호소노 마사부미는 이 사람이랑 같은 보트를 안 탔어요. 근데 이 사람 책에는 그 비겁한 일본인이 나랑 같은 보트를 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타닉호에는요 일본인이 호소노 마사부미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봤을 때 이 로렌스라는 남자가요 다른 동양인을 일본인으로 착각한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동양인, 다른 동양인들이 있었겠죠. 그 동양인을 겉모습만 보고 아 일본인이다 이렇게 로렌스 비슬리라는 남자가 착각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일본인으로 착각을 한 채로 글을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인이었을 수도 있죠. 당시에요. 이게 당시 구조거든요. 당시 구조 사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로렌스 비슬리의 한마디로 인해서요 이 호소노 마사부미는요 평생 비난과 손가락질에다가 살해 위협에다가 자살하라는 그런 강요까지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호소노 마사부미가 사망하고요 58년이 지나서야 그 오명이 벗겨진 거예요. 58년이 지나가지고. 유일하게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았던 유일한 일본인 호소노 마사부미. 되게 억울하게 오랜 시간 동안 억울함에 살았던 남자고요. 억울하게 또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평생 살해 위협을 받고 직급까지 내려가고 평생 일본에서 손가락질 받고. 왜? 로렌스 비슬리라는 남자가 쓴 그 책의 한 구절 때문에. 사망한 지도 58년이 지나서야 오명이 벗겨졌습니다. 유일하게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일본인 호소노 마사부미. 오늘은 이 호소노 마사부미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저도 이 타이타닉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일본인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되게 비겁하게 살아남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해서 살리지는 않았지만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배 한 부분을 붙잡고 있었지만 뭔가 보트에 자리가 남았을 때 이제 여성들이 먼저 타게끔 이 남자도 양보를 했던 거야. 근데 보트에 두 자리는 남았어. 근데 주위에 보니까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아이도 없어. 그러니까 아 내가 가야겠다 살아야겠다 하고 그렇게 보트를 타서 살아남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자들도 되게 많고 애들도 되게 많은데 내가 살아야 된다고 막 여자들 막 미치고 애기들 미치고 막 바다에다 빠뜨리고 막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얘기로는 이 호소노 마사부미의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